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22세 이하 대표팀이 개최국인 프랑스와의 원정 경기 평가전에서 3대0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프랑스 언론 그리고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 감독인 티에리 앙리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앙리 감독이 한국전 0대3 완패 이후 내놓았던 인터뷰도 화제고요. 프랑스의 유력한 매체들이 이 한국이 프랑스를 괴멸시켰던 경기, 완파했던 경기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 경기 한국 올림픽 대표팀 어떻게 승리했고 또 어떤 현지의 반응들이 있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프랑스의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4년 하계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고 이 대회에 음바페를 포함한 프랑스 축구계의 황금 세대들이 총출동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23세 이하를 넘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로서 출전할 전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프랑스 대표팀의 유로 2024 예선전 일정으로 인해 와일드카드인 음바페가 출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21세 이하 팀, 현재 유럽의 21세 이하 유로 대회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앙리 감독 체제의 선수들이 내년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 선수들도 프랑스 리그앙을 비롯한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한국이 3대0으로 이긴 것은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사실 한국 20세 이하 대표팀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프랑스를 격파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17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프랑스를 상대로 확실한 열세를 보이면서 패배하고 탈락하기도 했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황선홍 감독이 사실은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의 시선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금메달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뤄내면서 파리 올림픽 준비를 위한 장도에 올랐는데, 그 과정 속에서 프랑스 원정에서 개최국인 프랑스를 3대0으로 꺾은 것은 분명히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전반전은 0대0이었고 우리가 골대 강타에 상대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정상빈 선수의 멀티골, 그리고 한때 유럽 무대를 경험하기도 했던 홍윤상 선수가 수가골까지 기록하면서 완승을 거뒀는데요. 사실 프랑스 21세 이하팀, 특히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앙리 감독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미 2025년에 열릴 예정인 UEFA 유로 21세 이하 대회의 예선전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도 경기 내용에서 밀리면서 0대2로 패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0대3 패배로 두 경기 내리 패배한 데다가 득점도 없고 무려 5골이나 내줬거든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키프로스전 9대0 대승은 사실 키프로스가 워낙 약한 팀이기 때문에 큰 성과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덴마크와의 친선 경기 4대1 승리라든지 슬로베니아 원정 4대0 승리를 통해서 앙리 감독 체제에서도 프랑스 올림픽팀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게다가 보스니아 원정 2대1 승리도 결코 이제 만만치 않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 있었던 앙리 감독 이전 시대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팀이 21세 이하 유로 8강에서 우크라이나의 3대1로 탈락하는 과정을 돌아봤을 때는 프랑스 올림픽팀, 이 프랑스 21세 이하, 22세 이하 팀 선수들이 가진 기대치에 비해서 실적을 팀으로서 못 내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한국전도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경기에 출전한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팀의 면면을 보면은 주전 선수들이 안 나오고 로테이션을 많이 돌려서 밀렸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선발 명단을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마티스 텔도 선발 출전을 했고요. 첼시의 미드필더 우고 축구도 출전을 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바르콜라까지도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21세 이하 유로 예선전에서 프랑스 최다 득점 선수인 라이안 셰르키도 후반전에 교체로 출전을 했었고요. 그 뒤를 이어 3골을 기록하고 있는 아르노 칼리무엔도 역시 선발 출전으로 투톱으로 배치되면서 정예 멤버들이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21세 이하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면면은 이미 프랑스 리그앙의 핵심팀에서 주전으로 뛰어있는 것뿐 아니라 유럽 빅리그를 누비고 있고, 이 빅리그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 칼리무엔더 같은 경우도 프랑스 렌의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는 21세의 나이에 이미 이 21세 대표팀에 8골을 넣은 선수이고, 리옹의 주전 공격수인 셰르키 같은 경우에는 21세 이하 팀에서만 11골을 몰아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옹을 떠나서 파리의 자리를 잡은 바르콜라 역시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빠르고 날카롭고 잠재력이 충분하고요. 랑스 공격수 와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무대에서 또 굉장히 많은 골을 터뜨리면서 주목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티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음바페로 불리고 있는 18세의 굉장히 어린 나이에 포텐이 큰 선수고요. 리즈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무대로 진출한 조르지뇨 리터까지 공격 라인이 정말 빵빵한 상태예요. 여기에 음바페까지 합류할 것이 파리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말씀드린 대로 첼시의 우고 축구뿐 아니라 리옹의 르페낭, 모나코의 아클리우셰 등 말씀드린 프랑스 리그왕에서 쟁쟁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있고요. 수비 라인에는 이제 한국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오진 않았지만 라이프치히의 리케바도 있고 부상으로 빠진 첼시의 말로 귀스토라든지 말씀드린 이제 수비 라인까지도 전 포지션에 걸쳐서 빼어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최정예 멤버가 한국과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한국 대표팀이 성인 대표팀에 이제 차출되어 있는 이강인 선수라든지 그 외에 23세 이하의 나이에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지만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뭐 면제가 된 선수도 있지만 많이 빠져 있어서 이 멤버가 정예 멤버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집된 선수들이 축구 팬들은 낯익은 선수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K리그 무대에 어린 나이에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20세 이하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과정 속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선수들도 있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도 있는데요. 또 아시안 게임에 아쉽게 이제 차출되지 못했던 K 음바페로 불리는 정상빈 선수, 수원 삼성을 떠나서 울버햄튼과 계약을 했다가 출전 경험을 쌓고 성장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명문 클럽이죠. 그라스호퍼로 이제 임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고전을 하다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인 미네소타로 이적한 이 정상빈 선수, 이 선수가 지금 경기력을 미네소타에 가서 주전으로 뛰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와의 경기 후반에 출전해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또 한 번의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광주 공격수 허율도 K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멤버 중에 한 명이고 대구의 황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과정 속에 가장 눈에 띄는 측면 플레이를 펼쳐보인 선수입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포항의 홍윤상 선수라든지 부천의 안재준, 그리고 셀틱으로 이적한 미드필더 권혁규, 그리고 포항의 고영준, FC 서울의 강성진 같은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내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준 선수들이고요. 수비라인에도 브렌트포드로 이적했던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김지수 선수를 포함해서 K리그에서 꾸준히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유망주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게임 때와 마찬가지로 4-1-4-1 대형을 통해서 공을 점유하고 또 플레이를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공격적인 그 플레이를 펼쳤고요. 황재원이 오른쪽 풀백으로 아시안게임 때처럼 배치가 됐고 왼쪽 풀백은 조현택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이 조현택 선수도 이번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를 측면에서 보여줬고 안재준 선수 역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했지만 중요했던 것은 이제 강성진을 중앙 2선에 배치해서 좀 더 자유도를 주면서 플레이하게 만든 면이라든지 후반전에 정상민 선수가 들어가서 보여줬던 1, 2선으로 오가는 폭발력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통하면서 앙리 감독보다 오히려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비판받았던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인 운영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앙리 감독은 3-4-3 대형으로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팀을 운영하고 구성했는데 사실 뭐 경기력적으로나 득점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우왕좌왕하는 모습, 특히 수비 라인의 조직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앙리 감독이 선수단 장악과 지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전반전 0-0으로 마친 이후 후반전 정상빈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골을 넣었는데요. 정상빈 선수와 더불어서 홍윤상 선수가 동시에 투입이 69분에 됐거든요. 홍윤상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을 정상빈 선수가 오른발 기가 막힌 원더골 가마차기 슈팅으로 구석을 찔러 넣으며 강하면서도 아름답게 휘어져 들어가는 멋진 골을 성공시키면서 리드를 잡았고요. 그 뒤에 9분 만에 한국이 역습상에서 한 골 더 만들어냈는데 미드필더 오재혁 선수가 왼쪽 사이드로 벌려준 공, 레프트백인 조현택이 오버래핑해서 날카로운 왼발 컷백 크로스를 수비수와 골키퍼의 사이 공간 정말 처리하기 까다로운 곳으로 밀어 넣어줬고, 이 과정 속에서 애초에 골키퍼 앞에서 세도한 선수가 강성진 선수였는데 강성진 선수가 프랑스 수비 2명을 달고 나가면서 공을 흘려줬고 골키퍼까지 속았고, 골키퍼의 판단 미스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 흐른 공을 또 정상빈 선수도 상대 수비가 풀백이 견제해서 들어오는 과정에도 먼저 발을 뻗어서 밀어넣는 탁월한 득점 감각을 보여주면서 멀티골을 넣고 2대0을 만들었는데, 이 정상빈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프랑스의 유력 매체인 푼 메르카토도 정상빈이 이 경기가 르아브르에서 열렸기 때문에 르아브르의 불을 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르망디 지역인데요. 7,127명, 분명히 뭐 프랑스 A 대표팀의 경기보다는 많은 팬들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팬들이 프랑스 선수들을 응원하고, 사실 뭐 한국의 원정 팬들이 많이 갈 수는 없는 그런 경기장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프랑스를 응원하는 열기를 정상빈이 잠재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프랑스가 이번 경기에 3번이나 골대를 때리면서 분명히 좋은 장면들을 만들면서 앞서갈 기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국의 골문을 열지 못했고, 이 과정에는 골대의 불운도 있지만 마지막 터치의 세밀함이라든지 패스 과정에서의 미스도 많았다, 한국의 수비 조직을 흔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밀함이 부족했다, 반면에 한국은 효율성을 갖고 있었고 또 프랑스는 현실성, 실리성, 효율성, 효과성이 부족했다. 특히 이제 앙리 감독이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시도하면서 라얀 셰르키, 와히, 바르콜라 같이 말씀드린 프랑스 리그왕의 각 명문팀에서 주력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들어왔음에도 오히려 한국에 3골을 내주면서 무너진 상황, 즉 전반전
후반전은 프랑스가 더 많이 공격하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골을 넣지 못하니까 후반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변화를 가져온 이후에 한국의 3골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선수단의 문제도 있지만 앙리 감독의 경기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장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왔다. 프랑스 선수들을 향한 야유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후반전 추가 시간에 한국이 3번째 쐐기골까지 기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프랑스의 실책도 있지만 한국이 상대 배후 공간을 노리고 또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달려드는 전방 압박과 어떻게 보면 이제 카운터 프레스라고 하죠.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주는 강력한 움직임을 통해 골을 만들어낸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정상민 선수의 2번째 골에서 레프트백인 조현택 선수의 크로스가 좋았다면 이 후반 추가 시간 3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인 황재원 선수가 길게 전방으로 때려 넣은 공을 오재혁 선수 미드필더가 앞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공을 확보하기 위해 다퉜는데 골키퍼 차징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한 상태에서 공을 이제 확보해냈고 그렇게 충돌하면서 흐르는 공을 홍윤상 선수가 침착하게 받아냈고요. 여기서 골키퍼가 달려나와서 이 공을 빼앗아 내려고 했는데 홍윤상 선수가 힘으로 버텨내고 뒤로 밀어준 가운데 공격수인 허율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이 슈팅을 골키퍼가 1차적으로 막았어요. 근데 튀어오른 공을 홍윤상 선수가 먼저 잡아서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몸을 던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3대0을 만들었다. 우리 선수들의 집중력과 결정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3번째 골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승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요. 한국 A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를 상대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1년 앞두고 열렸던 대구에서의 컨페더레이션컵에서는 0대5로 완패를 당했고요. 월드컵 직전에 있었던 평가전은 우리가 선전하면서도 2대3으로 졌거든요.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가 박지성 선수의 골을 통해서 앙리가 선수로 뛰었던 그 정예 멤버 프랑스와 1대1로 비겼던 것이 가장 좋은 성과였고 올림픽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대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었고요. 20세 이하 대표팀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2대1로 승리했고 또 역대 2번의 승리가 있지만 그래도 진 경기가 더 많았거든요. 이번 승리는 올림픽 대표 간의 첫 승리였고 또 가장 성인 무대에 근접한 나이대에서 프랑스를 꺾은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반대로는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악몽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의 최대 스포츠지라고 할 수 있는 레키표 같은 경우도 티에리 앙리 감독이 한국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끔찍한 결과였다라고 고개를 떨궜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또 다양한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앙리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찬스를 만들고도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상대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 공격수로서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조금은 비판하는 선수들의 결정력에 안 좋은 쓴소리를 한 것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물론 전반전에 칼리무엔도가 2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고 텔과 우고축구, 아클리우셰까지도 득점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바르콜라가 2번 정도 골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두쿠레의 반칙 상황 속에서 내준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내주고 나서 크게 무너졌다. 정상민의 2번째 골, 홍정의 3번째 골까지 나왔는데 이 실점 상황에 대해서 또 한 번 앙리 감독이 쓴소리를 합니다. 마지막 2골은 설명할 수도 없는 실수였다. 우리가 수비를 더 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환멸에 빠졌다. 앙리 감독이 이날 경기력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프랑스 올림픽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것입니다. 후반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프랑스 리그왕 최고의 선수로 꼽히고 있는 셰르키와 와히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앙리 감독 부임 후 첫 2연패라고 합니다. 앙리 감독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3년 유로 21세 이하 대회 본선 이후 이 본선에서의 성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파리 올림픽까지 함께 준비하는 21세 이하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8월 21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나쁘지 않게 팀을 운영해 왔었어요. 이전에 모나코 감독 시절엔 실패하긴 했지만 벨기에 대표팀의 소속 코치로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다라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파리 올림픽을 이끄는 프랑스 팀을 맡았는데 첫 2연패 과정 속에 내용과 결과가 모두 안 좋았다. 앙리 감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매체인 푼 메르카토는 티에리 앙리 감독이 한국전 패배 이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했는데요. 특히 2연속 패배를 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한 멘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골을 허용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준 골은 우스꽝스러웠다. 특히 2번째, 3번째 골 모두 우스꽝스러웠다. 크로스를 그렇게 빠뜨리면 안 된다. 프리킥도 파울을 할 필요가 없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골은 그 자체가 말해주는데 축구에는 리얼리즘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 축구의 리얼리즘이 어떤 의미냐? 이게 축구의 현실이자 축구의 패턴이자 축구에 있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기회를 놓치면 기회 뒤에 위기가 온다. 기회를 못 살리면 위기가 온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 우리가 기회를 못 살리면 이렇게 된다 라고 공격수들에게 자성을 촉구한 얘기예요. 정상민 선수의 프리킥 득점에 대해서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하긴 했지만 나머지 한국이 넣은 2골은 피할 수 있었다. 그게 전부다. 이게 감독인 내 탓이 아니다라는 거의 얘기로 보입니다. 프리킥은 너무 아름다워서 맞기 어려운 거였고 나머지 2골은 전술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문제다 질타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선수들의 이 한국전 패배 이후 감정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게 할지가 좀 궁금해지는 멘트이긴 합니다. 투지의 측면에서 오스트리아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한국전에 우리 프랑스 선수들의 투지가 더 좋아진 건 맞지만 경기력은 그 투지만
하지만 못했다. 1대1 찬스를 만들었지만 골대를 맞고 불운도 있었다 라고 하면서 경기 내용 자체는 투지는 한국전이 오려도 좋았는데 오스트리아전 경기가 더 안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열릴 올림픽 본선은 2024년 7월 26일에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파리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전을 하게 되고 한국 올림픽팀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 일정을 치러야 합니다. 예선전은 23세 이하 아시안컵 대회의 성적으로 가름하게 되는데요. 내년 4월 15일에 카타르에서 개막해서 5월 3일에 결승전이 열리는데 결승전에 올라간 두 팀이 이제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되고요. 4강에서 패배한 3, 4위전 승자도 본선에 직행하고 3, 4위전의 패자인 이제 4위 팀은 아프리카의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만나서 또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험난한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강전 넘어서 최소한 준우승을 해서 안정적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내야 할 텐데요. 이번 프랑스 원정 승리가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을 줬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황선홍호가 2012년 런던 올림픽 홍명보호에 이어서 또 한 번 올림픽 메달을 도전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한국 올림픽 대표팀의 파리 올림픽 여정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